1968년 1월, 대한민국은 이미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청와대를 목표로 침투한 북한 무장공비 31명, 그중 1명 김신조가 생포되며 사건은 전 국민에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실제 총격전이 벌어졌고 군과 경찰이 시내 곳곳을 봉쇄했습니다. 당시 신문들은 연일 전쟁 위기라는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태가 그달 안에 또 다른 방향으로 폭발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김신조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이틀 뒤, 이번에는 서울이 아니라 바다에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1968년 1월 23일, 동해상 미 해군 정보수집함 USS 푸에블로호는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푸에블로호는 외형만 보면은 무장도 거의 없는 소형 함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무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푸에블로호는 냉전 체제 속에서 운용되던 전자정보 수집함이었습니다. 라디오 신호, 통신 주파수, 군교신 패턴, 북한과 소련의 군사통신 체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습니다. 공격을 위한 함정이 아니라 정보를 듣는 배였습니다. 이날 푸에블로호는 미 해군 기록 기준으로 북한 영해 12해리 바깥, 즉 공해상을 항해 중이었습니다. 국제법상 문제가 없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항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북한 해군 경비정과 무장 트롤선이 푸에블로에 접근합니다. 무선으로 정지를 명령하고 국적과 임무를 요구합니다. 푸에블로호는 국제법에 따른 공해 항해 중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북한 함정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곧이어 북한 측은 기관총과 함포를 조준합니다. 그리고 경고 사격이 아닌 실탄 사격이 시작됩니다. 푸에블로호는 속도가 느렸고 기동 회피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도주를 시도했지만 이미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총탄은 조타실과 갑판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 해군 통신병 듀웨인 호지스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합니다. 미 해군은 전투 중 사망자를 낸 이 상황을 단순한 단속이 아닌 무력 공격으로 판단합니다. 함장 로이드 부처 중령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기밀 자료를 즉시 파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암호 문서, 전자장비, 분석 자료. 그러나 현실은 명령과 달랐습니다. 푸에블로해는 충분한 파쇄기나 소각 장비가 없었습니다. 불과 80여 명의 승조원이 수백 건의 자료를 완전히 파기하기엔 시간도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일부 자료는 바다로 버려졌고 일부는 급히 훼손됐지만 완전한 파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이 사건의 파장을 더 크게 만듭니다. 북한 함정은 푸에블로호를 강제로 압박하며 북한 영해로 끌고 갑니다. 결국 푸에블로호는 북한 원산항으로 예인됩니다. 미 해군 역사상 현역 함정이 적국에 의해 납포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승조원 82명 전원은 무장 병력에 의해 억류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순간 워싱턴은 즉각 비상 상태에 들어갑니다. 미국 정부는 군사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검토합니다.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 인근으로 이동하고 전략폭격기 비고슈니가 대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심지어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검토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푸에블로호의 승조원들이 모두 북한의 인질로 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군사 행동은 즉각적인 보복 처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무력 대신 외교를 선택합니다. 억류는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1개월. 승조원들은 지속적인 신문과 구타, 강압적인 자백을 강요받습니다. 북한은 이 사건을 대외 선전용으로 적극 활용합니다. 가장 유명한 장면은 미군 승조원들이 웃으며
중지를 들어 보이는 사진입니다. 북한은 이를 반성의 제스처라고 선전했지만 실제인은 미군 사이에서 욕설의 의미를 가진 은밀한 저항이었습니다. 협상은 판문점에서 진행됩니다. 미국은 승조원 석방을 위해 북한이 요구한 문서에 서명합니다. 내용은 북한 영해 침범 인정,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명백한 굴욕 문서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승조원들이 석방되자마자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이 문서는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법적 효력은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외교와 현실 사이의 타협이었습니다. 1968년 12월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은 귀환합니다. 그러나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함장 로이드 부처는 군사재판 대상이 됩니다. 결국 처벌은 면했지만 미 해군 내부에서도 이 사건은 오랫동안 논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푸에블로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북한 원산에 전시된 채 남아 있습니다. 미 해군의 유일한 미귀환 함정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납포가 아닙니다. 김신조 사건과 푸에블로호 사건은 같은 달, 같은 시기에 연속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1968년 1월 북한은 서울, 마다, 그리고 미국까지 동시에 시험했습니다. 이 선을 넘었다면 한반도는 전면전으로 치달았을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이청삼북 세대는 이 사실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해 1월 전쟁은 정말 바로 앞에 와 있었습니다.